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로페로입니다. 오늘은 뭘 해볼 거냐면 이 새로 나온 스팅어 마이스터 견적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스팅어는 이제 기아 자동차에서 야심차게 밀고 있는 퍼포먼스 세단이죠. 당연히 그 성능이나 여타 다른 퍼포먼스적인 부분에서 우리나라 기자들뿐만 아니라 외신 기자들 그리고 여러 유튜버들에게도 엄청난 성능으로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근데 그 스팅어가 이번에 페이스리프트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저랑 같이 둘러보면서 이 루페로 스타일대로 한번 견적을 한번 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스팅어 마이스터, 이 시대의 마이스터를 위하여 라고 쓰여 있습니다. 갤러리에 들어와서 디자인을 한번 저도 보여드리고 싶은데, 저는 이제 여러분 제가 매번 말씀드리다시피 제가 디자이너도 아니고 뭐 미적 감각이 뛰어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딱히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께서도 관심 있는 분들은 충분히 보셨을 테니까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저는 그냥 바로 가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팅어 마이스터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스팅어 이 가격표를 보면서 약간 기아 자동차한테 살짝 실망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카니발 영상에서는 기아 자동차가 이 옵션 품목이나 이런 가격적인 부분에서 별로 이렇게 얌시롭게 좀 얄밉게 책정을 안 했다, 되게 괜찮은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스팅어에서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스팅어에는 트림이 플래티넘하고 마스터즈 두 가지 트림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마스터즈 트림이 더 고급 트림이겠죠. 근데 이 3.3 터보 패키지, 그러니까 엔진 업그레이드를 상위 트림에서밖에 할 수가 없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있는 어떤 부분들도 이 엔진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부분들인데 2.5 터보 엔진은 304마력, 3.3 엔진은 373마력입니다. 단순히 70마력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3.3 엔진은 V6 6기통 엔진입니다. 제 지난번 영상에서 6기통과 4기통의 주행 감성은 완전히 넘사벽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출력이 높은 거를 선택을 할 수 없어서 아쉽다, 이게 아니고 6기통을 선택을 할 수 없다는 게 아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굉장히 조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자동차 중에 단순히 이제 그냥 수치상 출력이 높기만 한 세단이 아니고 퍼포먼스를 위해 만들어진 세단은 두 가지 정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제네시스 G70이랑 이 스팅어입니다. 근데 이 스팅어 같은 차를 타시는 분들은 사실 뭐 아닌 분들도 있지만 출력은 당연히 중요하고 주행 감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번에 조금 이 견적 구성하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오늘 되게 많이 했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결국에는 그냥 플래티넘 4기통으로 플래티넘 라인업을 타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조금 6기통은 포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이번에는 제가 6기통 정말 좋아하지만 4기통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할게요. 파워트레인은 스마트 스트림 2.5 가솔린 엔진입니다. 당연히 터보 차저가 들어있을 거고요. 그리고 8단 자동 변속기입니다. 이 현대자동차에서 새로 만든 이제 습식 DCT나 건식 DCT를 채용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풀체인지가 아니고 그냥 단순히 페이스리프트이기 때문에 파워트레인 부분에서 조금 많은 변화를 주기는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일반적인 토크 컨버터 방식의 이런 자동 변속기를 더 좋아하긴 하지만 사실 스팅어 같은 자동차는 DCT가 조금 더 어울리는 자동차인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마 다음 풀체인지 때는 DCT로 변경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렉 구동형 전동식 파워 스티어링, 뭐 이거는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뭐 현대자동차에서 맨날 다 이거 집어넣으니까 뭐 이런 것들은 뭐 일반인 입장에서 다 필요 없는 거고요. 첨단 운전자 보조 ADAS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첨단 운전자 보조 쪽에 편의 장치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편입니다. 깡통임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이제 차량 가액이 높으니까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로 이탈 방지 보조,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등등등,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도 일반 크루즈 컨트롤이 아니라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고요. 내비게이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로 유지 보조, 고속도로 주행 보조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저는 뭐 제 동영상을 꾸준히 봐주셨던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런 전자식 안전장치들을 믿지는 않지만 요즘 시대에는 없어서는 안 될 물건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제가 사실 처음에는 이런 전자식 안전장비들에 되게 부정적이었는데 이런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운전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 기본적인 생각에는 변함이 없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런 첨단 장치가 최후의 볼로 있는 것이 나쁠 것은 없다라고 생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당연히 옵션을 더 추가하진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넣어주는 게 많은 건 당연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운전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 안전 보겠습니다. 에어백 7개 있고요. 전후방 주차거리 경고,
액티브 후드, VSM, 급제공 경보 시스템, 뭐 여러 줄줄줄줄줄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뭐 당연히 안전에 관련된 것들이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그리고 또 이런 안전에 관련된 것들은 또 법으로 또 규제를 받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자동차 제조회사 입장에서 많이 이렇게 신경을 쓰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뭐 안전 부분은 이렇고요. 그리고 외장 보겠습니다. 둘드로의 45R 18인치 브리지스톤 올 시즌 타이어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18인치 올 시즌 타이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기서 이야기하는 이 18인치 휠이 이거고요. 19인치 휠이 이겁니다. 기존의 스팅어는 휠이 조금 찐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물론 좀 저는 솔직히 멋있다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 그 기존의 스팅어 휠이 좀 별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뭐 근데 이번 스팅어는 조금 뭐 18인치도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뭐 퍼포먼스를 극단적으로 중요시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19인치를 당연히 선택을 하실 거겠지만, 스팅어 사이즈의 자동차에 18인치도 그렇게 작은 사이즈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휠 사이즈를 올리는 것만이 답은 아닙니다. 사실 휠 사이즈를 올림으로써 저희가 잃는 것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면 뭐 연비라든지 아니면 또 타이어의 편평비가 낮아지기 때문에 안 그래도 승차감이 단단한 자동차일 텐데 승차감이 더 단단해진다든지 따라오는 안 좋은 효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LED 헤드램프, LED 데일라이트, LED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 LED 보조 제동 등 다 그냥 풀 LED 헤드램프란 얘기입니다. 그냥 풀 LED 헤드램프라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좀 길게 풀어 써놨네요. LED 리피터, 일체형 아웃사이드 미러, 전동 접이, 전동 조절, 열선 다 되고요. 그리고 듀얼 트윈 머플러입니다. 그 다음에 내장 보겠습니다. 블랙 인테리어 정해져 있나 보네요. 이 가격대의 자동차에 옵션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를 뭐 브라운색이라든지 하나만 더 줬어도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올라갔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 다음에 슈퍼비전 클러스터, D컷 가죽 스티어링 휠, LED 실내 등이 있습니다. 줄줄줄줄줄 있습니다. 나머지는 뭐 자동차에 있어서 그렇게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고요. 운전석 파워 시트, 앞좌석 열선 시트, 앞좌석 통풍 시트까지 기본으로 들어있습니다. 깡통에도.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이 정도 가격대의 가격을 가지고 있는 차량들은 깡통이 아닙니다. 뒤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차량을 운행하는 데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웬만한 것들이 다 구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내가 크게 필요하다, 난 이게 어떠한 사정이 있어서 꼭 넣고 싶다라는 게 아니면 굳이 옵션을 추가할 필요 없이 깡통으로 타셔도 운행하는 데 전혀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제 의견일 뿐입니다. 그냥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거고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편의 버튼 시동 스마트키 시스템. 버튼 시동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버튼 시동에 대해서 또 굉장히 목숨 거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버튼 시동이 아니면 굉장히 오래되고 후진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버튼 시동이 아니면 그냥 키 꽂아서 돌려서 시동 걸면 됩니다. 버튼 시동이 뭐 시동이 더 잘 걸리는 것도 아닌데 굳이 버튼 시동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물론 근데 여기는 달려있으니까 고맙게 쓸 거고요. 하이패스 자동 결제 시스템, 전자식 변속 레버, 패들 시프트,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기아 페이, 뭐 이걸 쓰시는 분들이 진짜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하이지간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후방 모니터 기본으로 들어있고요. 오토라이트 컨트롤, 앞좌석 뒷좌석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물론 이제 뒷좌석 앞좌석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를 다 주는 거는 정말 고맙지만 뒷좌석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를 제가 중요시하는 이유는 애기들 때문이거든요. 사실 이 옵션이 어른들을 위해서 있는 옵션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 스팅어는 사실 이제 패밀리용으로 쓰이는 일보다는 이제 보통 이제 차량 운전을 즐기시는 분들이 타는 경우가 더 많은데, 스팅어에는 뒷좌석 파워 세이프티 윈도우까지 그냥 깡통에도 넣어놓고, 지난번에 제가 견적을 냈던 카니발 같이 아기들이 많이 타는 차량에는 뒷좌석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가 기본 제공이 안 됐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이것도 전략인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스팅어에는 뒷좌석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를 기본으로 넣어주고 카니발에는 뒷좌석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를 기본으로 넣어주지 않는 게 도대체 어디 생각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 기아 자동차 내에도 이제 뭐 전략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차량 판매 전략팀, 전략을 수립을 할 거 아니에요. 옵션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더 많이 살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은 정말 이거 생각 없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뭐 옵션을 더 추가하고 뭐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추가를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돈 문제가 아니고 사람 빈정 상하고 안 상하고의 문제입니다. 카니발은 이제 뒷좌석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를 옵션으로 빼놓고 곁가지들 이렇게 좀 붙여서 가격 높여서 팔면 잘 팔릴 것이다, 누구나 선택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식으로 전략을 수립한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빈정 상하고 안 상하고의 문제입니다. 차량을 판매할 타겟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을 하고 그 사람들이
진심으로 이 차량을 마음에 들게 해서 사게끔 해야지. 이 새끼들 이거 또 옵션 장난질 쳐놨네, 이 생각이 들게끔 하면 안 되죠. 그러면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번에만 차량 사면 끝이 아니잖아요. 브랜드 이미지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전략팀에서 굉장히 실수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이제 열을 내면서 얘기를 했는데, 물론 이제 스팅어 타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깡통에도 들어가니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카니발을 비판을 한 겁니다. 카니발을. 스팅어는 당연히 좋은 거고요. 파워 도어록 있고요. 3전 독립 제어 에어컨, 인포테인먼트, 10.25인치 유보 내비게이션 기본으로 달려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깡통이 아니다. 그게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리고 내비게이션 무선 업데이트 들어있고요. 스피커 6개, 오디오 리모컨, 블루투스 핸즈프리 등등등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드리지만, 이 마스터즈 트림에서만 이 6기통을 선택할 수 있게 해놓은 건 정말 아쉽네요. 자꾸 쓸데없는 얘기 하는데, 옵션 계속 보겠습니다. 컴포트 선택할 것인지 안 선택할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동승석 파워 시트, 동승석 워크인 디바이스, 뒷좌석 열선 시트, 동승석 4웨이 전동식 허리 지지대,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 제가 쭉 읽어봤는데, 이런 동승석에 관련된 부분들은 그냥 사실 없으면 그냥 없는 대로 살 수 있잖아요. 저희는 이제 좀 이런 말 하기 죄송하지만, 이제 옆에 타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말 하기 죄송하지만, 운전석만 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퍼포먼스 세단이니까 되게 위험한 발언이 될 수 있는데, 운전석만 돼도 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그렇게, 스팅어는 조금 운전을 즐기려고 타는 차량이잖아요. 근데 동승석에 타는 사람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 그냥 유선 충전으로 하면 됩니다. 스마트 파워 테일게이트, 운전자세 메모리 시스템, 운전석 이지 액세스, 후진 연동, 자동 하향, 아웃사이드 미러. 사실 이 운전자세 메모리 시스템이랑 후진 연동, 자동 하향, 아웃사이드 미러, 이거는 솔직히 편합니다. 말씀드리면 굉장히 편하지만, 가격을 보겠습니다. 물론 당연히 옵션이 다 들어가면 당연히 좋죠. 풀옵션이면 당연히 좋죠. 당연히 좋은데, 생각해야 되는 건 가격이죠. 합리적인 소비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다 같은 이제 월급쟁이니까. 128만 원입니다. 128만 원. 요것들이 128만 원의 가치가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요 돈 쓸 거면 차라리 성능에 밀접한 연관을 끼칠 수 있는 부분에 옵션을 추가한다든지, 아니면은 이 자동차 외적으로 다른 데 투자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옵션들은 선택하지 않고요. 이 스타일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19인치 타이어입니다. 19인치 타이어. 앞바퀴랑 뒷바퀴랑 사이즈를 다른 타이어를 끼워야 되는 휠이네요. 이 가격은 88만 원인데 휠을 인치업 해주는 것 치고는 비싼 가격은 절대 아닙니다. 요거는 조금 이 생각을 조금 해봐야 될 여지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세단이라면 저는 이제 뒤도 안 들어보고 그냥 선택하지 않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팅어는 퍼포먼스 세단이기 때문에 휠을 바꾸는 게 조금 유의미할 수 있습니다. 성능적인 부분에서요. 제가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 요 스타일 옵션은 그냥 선택하겠습니다. 휠 전체 바꾸는데 88만 원이니까 여기 뒤에 리어 LED 순차점등 턴 시그널 램프 이것도 준다고 하는데, 이거는 중요한 건 아니고, 이것도 길 가다 보면 밤에는 멋있잖아요. 그 다음 퍼포먼스 보겠습니다. 전자제어 서스펜션, 레드 캘리퍼, 브렘보 브레이크. 브렘보 브레이크는 다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브레이크계 명품이라고 볼 수 있죠. 브레이크계의 샤넬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가격을 보겠습니다. 당연히 가격을 봐야겠죠. 191만 원입니다. 이 전자제어 서스펜션이랑 브렘보 브레이크는 포기하겠습니다. 휠 큰 거 끼워놓고 이거 포기하는 건 조금 아까운 거 아니냐? 아닙니다. 별로 그렇게 아깝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2.5 엔진의 출력이 303마력이었나 304마력이었잖아요. 그 정도의 출력은 브렘보 브레이크가 아니면 못 멈추고 그럴 정도의 출력이 아닙니다. 순종 브레이크도 충분히 차량 멈추는데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자제어 서스펜션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차량을 출고할 때 가장 어떻게 하면 가성비 있게 출고할 수 있을 것이냐를 컨셉으로 영상을 찍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가지 않겠습니다. 그냥 여기서 이 휠 인치업 하는 데에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퍼포먼스 플러스는 이거 플래티넘 등급에서는 선택할 수가 없게 되어 있고요. 모니터링 보겠습니다. 슈퍼비전 클러스터, 헤드업 디스플레이, 서라운드 뷰 모니터, 후측방 모니터, 리모트, 360도 뷰, 레인 센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필요 없습니다. 아까 제가 사진 보니까 그렇게 이 계기판 부분이 그렇게 크게 변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슈퍼비전 클러스터라고 해서. 그리고 서라운드 뷰 모니터, 후측방 모니터, 리모트 360도 뷰 등등도 스팅어가 엄청나게 큰 차량도 아니고 제 생각에는 별로 그다지 필요하지 않은 옵션입니다. 특히 퍼포먼스 세단 입장에서 보더라도 전혀 중요한 옵션이 아닙니다. 특히
특히 이 모니터링 옵션은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렉시콘 프리미엄 사운드 보겠습니다. 다른 차량들은 다 이제 뭘 선택해야 사운드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고 뭘 선택해야 사운드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옵션을 구성을 해놨었는데 스팅어는 아니네요. 스팅어는 심지어 깡통 라인업에서도 렉시콘 프리미엄 사운드를 선택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저라면 렉시콘 프리미엄 사운드 선택합니다. 저는 또 이렇게 뭐 다른 옵션이랑 엮여 있지 않고 제약 없이 사운드 옵션이 있으면 사운드 옵션을 선택하는 편인데 왜 그러냐면은 저는 이제 또 자동차는 사실 이제 그냥 좀 딴 얘기인데 집 밖으로 나가면 이제 사실 전쟁터잖아요. 이제 사회니까. 근데 이제 그 바깥이라는 집 말고 바깥이라는 공간에서 유일하게 제 프라이빗한 공간으로 남아있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자동차 아니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저는 퇴근할 때 기분 울적하거나 이제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을 때 직장이나 뭐 여러 가지 일터에서 물론 그냥 스피커로 들어도 당연히 좋겠지만 뭐 조금 좋은 사운드로 듣는 것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지 않나, 내가 부릴 수 있는 유일한 사치이지 않을까, 그냥 이런 그냥 좀 쓸데없는 생각도 조금 하기는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렉시콘 프리미엄 사운드 선택하겠습니다. 제가 뭐 음향이나 뭐 이런데 일가견이 있는 건 전혀 아니고요. 또 이런 감성 드라이브 그런 거 좋아하는 입장에서 렉시콘 프리미엄 사운드 옵션을 선택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웨이드 컬렉션 보겠습니다. 체인 볼륨 패턴 스웨이드 시트, 스웨이드 감싸기 뭐 줄줄줄줄 있는데 뭐 가죽이면 어떻고 스웨이드면 어떻습니까? 뭐 운전에 크게 뭐 지장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옵션 보겠습니다. 사륜구동이 있습니다. 플래티넘에서 사륜구동을 선택하는 건 226만 원이네요. 저라면 사륜구동 선택하지 않습니다. 스팅어에서 사륜구동은 오히려 독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팅어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퍼포먼스 세단이에요. 뭔 말이냐, 운전 재미를 느끼기 위해서 타는 차량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륜구동을 선택하는 건 조금 별로입니다. 오히려 돈을 더 내고 손해를 보는 느낌일 수도 있어요. 제 생각에는요. 스팅어랑 G70이 특별한 이유는 단순 출력 때문만이 아니고 후륜구동이기 때문입니다. 후륜구동이기 때문에 원래 자동차 매니아들한테 BMW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후륜구동입니다. BMW가 후륜구동을 통해서 운전자한테 전달해줬던 그 운전 재미가 정말 기가 막혔다 라고 해서 BMW의 뭐랄까 아이덴티티처럼 생각이 됐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이제 후륜구동이 운전 재미에 엄청난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거든요. 저는 돈을 안 내고 사륜구동을 준다고 해도 저는 후륜구동 선택하겠습니다. 스팅어에서는 특히요. 사륜구동은 오히려 이 스팅어의 장점을 갉아먹는 옵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와이드 썬루프 보겠습니다. 저는 뭐 썬루프 그다지 좋아하지 않거든요. 썬루프 거의 열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뭐 썬루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뭐 썬루프 여는 빈도수가 그다지 높지 않고 그냥 썬루프 여는 것보다 그냥 속 시원하게 창문 여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썬루프는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익스테리어 컬러는 5가지가 있나 봅니다. 이제 진짜 제 취향입니다. 제 취향인데 레드 색깔 선택할 것 같습니다. 레드 색깔 선택할 것 같고, 아까 휠은 19인치로 인치업 했죠. 인테리어는 블랙으로 정해져 있었죠. 깡통이니까 저희는 이렇게 저 루페로가 낸 스팅어의 최종 가격은 이제 2.5 엔진을 탑재하고 있는 깡통 차량에다 스타일 19인치로 인치업 하나 추가하고요. 그 다음에 렉시콘 사운드 시스템 추가해서 4,059만 원입니다. 4,059만 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 트림에서 3.3 6기통 엔진을 선택할 수 없게 해놓은 거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부분입니다. 기아자동차 이 판매 전략 팀에서 굉장히 이제 좀 전략을 좀 좀스럽게 짜는 것 같은데, 지금 당장은 울며 겨자 먹기로 손님들한테 차를 더 비싸게 팔 수는 있겠지만 기아자동차 브랜드 이미지에 전혀 좋은 영향을 미칠 수는 없을 겁니다.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당장 차를 한 대 비싸게 파는 것보다 고객이 다음 자동차도 기아자동차를 선택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진정한 판매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스팅어 견적 내는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도 지금 이사한 지 얼마 안 돼서 굉장히 정신이 없는데, 정신이 없다 보니까 또 영상 중에 또 굉장히 실수도 많이 했을 거고 빠진 부분도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충 그냥 이 녀석은 이런 느낌으로 견적을 짜는 거나 그냥 재미로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스팅어 마이스터 견적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긴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